안녕하세요. 도메인 지식 탐구를 위한 이벤트 스토밍의 발표를 맡은 슬립의 박재성입니다. 저는 현재 우한 형제들 테크 코스 교육 개발팀에서 개발자 겸 교육자로 일하고 있으며 우한 테크 코스의 교육, 운영, 플랫폼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주도 설계에 관심이 많아 지속적인 공부와 도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우한 테크러닝, 패스트 캠퍼스, 넥스트 스텝 등에서도 관련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IT 업계에 저보다 더 유명한 동명이인들이 많기에 제이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슬립은 프로그래머로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커뮤니티입니다. 저와 동명이인인 자바지기 박재성님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반기마다 진행하는 스터디를 주축으로 세미나 진행과 다같이 MT를 가기도 하며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신규 회원은 1월 초에 모집할 계획이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발표를 하기에 앞서 본 발표는 이벤트 스토밍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일부로 매력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분, 도메인 주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바운디드 컨텍스트, 애그리게이트, 도메인 이벤트가 무엇인지 아는 분, 지금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나중을 위해 미리 듣는 분을 대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이벤트 스토밍은 도메인 주도 설계만을 위한, 개발자를 위한 도구가 아닌 여러가지 문제 식별과 해결에 좋은 도구이며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주도 설계란 에릭 에반스의 동명의 책에서 유래하여 실제 코드를 구현 가능한 현실성 있는 도메인 모델 분석과 그것을 추상화하는 설계이며 도메인 모델의 적용 범위를 구현까지 확장하여 도메인 지식을 구현 코드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인 설계 방법론입니다. 도메인이란 소프트웨어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영역이며 예를 들어 이커머스의 도메인인 온라인 상의 제품 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도메인 주도 설계를 프로젝트에 도입하기 위해 많은 개발자가 도메인 주도 설계를 학습하지만 여전히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 애그리게이트는 어떻게 도출하는지, 현재 업무에 도메인 주도 설계를 도입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등의 의문은 도메인 주도 설계를 쉽사리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메인 주도 설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주도 설계가 개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이해관계자의 스폰서십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메인 주도 설계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알고 있더라도 도메인 지식을 알고 있는 도메인 전문가는 사일로 내부에서만 전문가이거나 동료 개발자의 관심사가 도메인이 아닌 자신의 개발력을 훈련할 수 있는 정량적 문제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 여전히 도메인 주도 설계의 도입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사일로의 또 다른 속성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도메인 지식이 고르지 않게 분배되어 여러 도메인 지식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수집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동료 A에게도 물어보고 동료 B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퍼즐 조각을 모으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벤트 스토밍은 브란돌리니의 법칙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프로그래머 알베르토 브란돌리니가 제안한 복잡한 비즈니스 도메인을 빠르게 탐색하고 학습할 수 있는 워크숍입니다. 클래스와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이벤트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중점을 두며 코드를 없애 개발자뿐만 아니라 도메인 전문가와 함께 도메인 지식을 학습할 수 있게 합니다. 워크숍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테이블을 치운 큰 회의실에 실제 문제 해결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커다란 종이, 수많은 포스트잇과 마커펜만 있으면 됩니다. 창문 혹은 공기청정기를 통해 방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고 음식이나 사탕을 주위에 둘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하며 워크숍 참여자들이 학습과 모델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진행 방법은
벽에 커다란 종이를 붙여놓고 각자가 그 위에 포스트잇을 붙여 나가면 됩니다. 진행 중 모든 사람의 생각을 허용하고 존중해야 하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벤트 스토밍의 가치는 단순히 포스트잇을 벽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과자와 음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하루 진행 시간은 2시간 정도입니다. 이벤트 스토밍의 핵심 원칙은 모든 참가자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이며 포스트잇을 사용하여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포스트잇은 떼어내고 붙이기가 쉽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하며 틀린 경우에도 뗄 수 있어 참여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아닌 사람에게 UML 다이어그램을 배우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코드를 작성한 후 수정하는 것보다 포스트잇을 변경하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거래가 생성되었다, 거래가 성공하였다, 수강생이 등록되었다 등 각자가 알고 있는 도메인 이벤트를 작성하도록 요청합니다. 각자가 작성한 이벤트는 볼 수 있지만 토론을 시작하지 말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2시간의 워크숍에서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도메인 이벤트가 나와야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저희 플랫폼의 수강 신청 과정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도메인 이벤트는 주황색 포스트잇을 사용하며 도메인 전문가가 관심이 있는 어떤 사건을 뜻합니다. 보통 뭐뭐 할 때, 뭐뭐가 발생하면, 만약 뭐뭐 하면 과 같은 요구사항에 해당하며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표현하기 때문에 수강생이 등록되었다처럼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벤트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태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많은 소음과 혼돈이 예상되는 시간입니다. 모든 도메인 이벤트를 올바른 타임라인으로 정렬하고 실제로 중복되는 이벤트를 제거합니다. 동일한 용어이지만 다른 개념일 수 있으므로 중복임을 100% 확신할 때 제거해야 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시간의 흐름을, 위에서 아래로는 평행한 시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강의와 미션과 상품은 동시에 생성되는 것처럼 보이며 거래, 주문, 결제 시도도 동시에 생성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제 시도와 결제 시도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제 시도의 생성과 성공, 결제 생성, 수강생 등록, 수강 신청 메일 발송 이벤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 발생한 갈등은 자주색 포스트잇을 사용하여 시각화합니다.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며 당장 토론하는 것이 아닌 나중에 문제가 해결될 때 제거합니다. 2단계 이후 노란색 포스트잇인 액터와 분홍색 포스트잇인 시스템을 추가해야 하며 단순한 사용자 또는 고객보다 강사, 교육생, 수강생 등 구체적인 페르소나를 설정하는 것이 도메인 지식을 탐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스템은 페이팔, AWS 등 외부 시스템부터 일부 레거시 및 마이크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단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다 보면 이탈리아에서 커피는 아주 진한 커피인 에스프레소를 뜻하지만 미국에서 커피는 에스프레소에 물을 섞은 아메리카노를 뜻하는 것처럼 같은 용어라도 의미가 다르고 같은 대상이라도 지칭하는 용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는 경계를 갖는 컨텍스트를 도메인 주도 설계에서는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이런 명백한 언어 불일치는 종종 동일한 프로세스 내에서 여러 개의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며 바운디드 컨텍스트 내에서 정의되는 언어를 우리는 유비쿼터스 언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강의라고 해도 어떤 컨텍스트에 있냐에 따라 강의 컨텐츠를 의미할 수도 있고 미션을 의미할 수도 있고 상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팀에서 역할이 무엇이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비쿼터스 언어를 사용하도록 묶을 수 있는 장치는 용어사전이며 유비쿼터스 언어가 가장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유일하게 보장되는 영역은 개발자의 코드이지만 유비쿼터스 언어는 개발자만의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운디드 컨텍스트까지 나눈 후에는 실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찾아봐야 할 때입니다. 커맨드 또는 액션이라고 부르는 파란색 포스트잇을 사용하며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일을 표현합니다. 커맨드는 도메인 이벤트가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액터가 커맨드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초록색 포스트잇에 적습니다. 수강 신청의 경우 강의 이름, 기간, 수강료, 모집 상태 등이 수강 신청을 하는 액터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것입니다. 주로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정책은 연보라색 포스트잇에 적습니다. 주황색인 도메인 이벤트와 파란색인 커맨드 사이에 위치하며 단순한 조건부터 복잡한 정책까지 모두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강생이 등록될 때마다 수강생 등록 정책은 수강 신청 성공 메일을 발송합니다. 앞선 단계에 의해 수강 신청 과정은 크게 교육과정, 미션, 수강 신청과 결제, 세 가지의 컨텍스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답은 없으며 각자의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 포스트잇을 붙여나가면 됩니다. 강사가 강의를 생성하고 강의가 생성되었을 때 강의 정책에 의해서 미션 기반의 강의는 미션을 생성하고 유료 강의는 상품을 생성하게 됩니다. 교육생은 강의 이름, 기간, 수강료, 모집 상태를 보고 수강 신청을 결정하게 되며 수강 신청을 하였을 때 결제 시도가 생성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결제 시도 아이디로 페이팔에 결제 시도를 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결제 시도 성공과 결제 시도 실패로 나뉘게 됩니다. 결제 시도가 실패하였을 때는 그 이유를 교육생이 볼 수 있으며 결제 시도가 성공하였을 때는 결제 시도 성공 정책에 의해서 결제가 생성됩니다. 결제가 생성되면 수강생 등록으로 이어지고 수강생이 등록되었을 때 수강생 등록 정책에 의해 수강 신청 성공 메일이 발송됩니다. 강의 정원이 다 차서 수강생 등록이 실패되면 수강생 등록 실패 정책에 의해 페이팔에 결제 취소를 하게 되며 페이팔에 결제 취소가 되었을 때 시스템에도 결제 취소를 기록하고 결제 취소 사유를 수강생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에그리게이트는 연노란색 포스트잇이며 내부 시스템이 기대하는 책임을 수행하며 트랜잭션 일관성을 유지하는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장바구니의 합계는 항상 각 상품 수량에 해당 단가를 곱한 값이어야 합니다. 상품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더라도 불변식이 깨져서는 안 됩니다. 에그리게이트는 실제로 주어진 클래스들의 계약을 정의하는 방법이며 내부의 구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캡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아닌 사람에게 에그리게이트라는 용어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비즈니스 규칙이라고 표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벤트 스토밍의 핵심 원칙은 모든 참가자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강 신청과 결제 컨텍스트는 강의, 결제 시도, 결제, 3개의 에그리게이트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듣는 수강생의 수는 항상 정원을 넘을 수 없으며 한 번의 결제 시도는 시도 중, 결제 성공, 결제 실패 중 하나의 상태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환불 금액은 전체 결제 금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 이벤트 스토밍이 익숙하지 않은 처음에는 파란색인 커맨드와 주황색인 도메인 이벤트 사이에는 분홍색인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주황색의 도메인 이벤트와 파란색인 커맨드 사이에는 연보라색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 와 같은 일관된 색상 규칙을 고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자도 누락된 도메인 지식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벤트 스토밍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진행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나 코로나19 시대에는 위로 또는 뮤럴을 사용하여 온라인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모든 참가자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참여를 독려할 여러 장치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글씨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 알기 어렵다면 각자의 색상을 정해 포스트잇을 붙인 후 타임라인을 적용하고 툴을 사용해 주황색으로 일괄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성 채팅은 동시에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음성 외의 수단도 함께 사용합니다. 5분마다 번갈아가며 몹 모델링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해 요점으로 곧장 갈 것입니다.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 설명을 따로 요청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카메라가 켜져 있고 모두가 서서 진행을 한다면 이벤트 스토밍에 대한 집중력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비즈니스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좋은 부분은 개발자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벤트 스토밍은 사일로 경계를 넘어 모두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 소통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바라볼 수 있으며 모두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하고 모두의 지식을 동기화하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알베르토 브란돌리니는 이벤트 스토밍을 피자에 비유합니다. 이벤트 스토밍은 피자 레시피처럼 커다란 종류와 도메인 이벤트라는 반죽은 기본이지만 원하는 방식으로 토핑을 넣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도 파인애플도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발표와 관련된 궁금증 혹은 이벤트 스토밍을 직접 해보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한 분은 아래에 적힌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